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올해 80세이신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면 80세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피부가 탱탱하고 윤기가 흐릅니다. 눈빛이 맑고 또렷합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십니다. 80세에 달리기를요. 더 놀라운 건 이분의 신장 기능입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50대 수준입니다. 30년은 젊은 신장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분께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시나요? 비싼 건강식품을 드시나요? 할아버지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토마토요. 40년 넘게 토마토를 먹어왔어요. 토마토라고요? 그냥 토마토요? 저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토마토를 먹는 방법을 듣고 나서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이게 비밀이었구나. 같은 토마토를 먹어도 이렇게 먹으면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30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같은 음식을 먹고도 어떤 사람은 건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몸이 나빠지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토를 먹고 젊음을 유지하는 분이 계시는 반면 토마토를 잘못 먹어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토마토 자체가 아닙니다. 먹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여러분께 전부 공개하려고 합니다. 80세에 50대 신장을 가진 그 할아버지가 40년간 지켜온 토마토 먹는 법, 토마토의 항암 성분을 최대로 흡수하는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토마토를 먹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토마토를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토마토 하나로 암도 예방하고 피부도 좋아지고 신장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방법만 알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비싼 약 없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계속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마토가 왜 그렇게 대단한 식품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의 빨간색, 그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깔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리코펜이라는 물질입니다. 리코펜은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가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 몸은 매일 녹슬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활성산소라는 게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쌓이면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가 빨라지고 심지어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리코펜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리코펜의 항산화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비타민 E보다 100배, 베타카로틴보다 2배 이상 강력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일주일에 10회 이상 먹은 남성들은 전립선암 발생률이 35%나 낮았습니다. 전립선암뿐 아니라 폐암, 위암, 대장암 등 여러 암에 대한 예방 효과가 연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토마토를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이 리코펜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리코펜은 토마토 세포벽 안에 갇혀 있거든요. 우리 몸은 이 세포벽을 잘 분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생으로 먹으면 리코펜의 대부분이 그냥 몸을 통과해서 나가버립니다.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80세 할아버지가 40년간 토마토를 먹으면서 지킨 원칙이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토마토를 절대 생으로 드시지 않습니다. 항상 익혀서 드십니다.
그리고 기름과 함께 드십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칼륨이라는 미네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입니다. 근육과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칼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분들이 토마토를 많이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신장이 약한 분들도 토마토를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손에 힘이 빠지거나 전신이 나른하고 피곤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칼륨 수치가 계속 올라가면 증상도 점점 심해집니다. 손가락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젓가락질이 어려워지고 물건을 쥐어도 자꾸 떨어뜨리게 됩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평소에 잘 걷던 길도 중간에 쉬어가야 할 정도로 기운이 없어집니다. 이 정도가 되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면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에 의해 규칙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뛰는데요. 칼륨은 이 전기 신호의 전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륨 농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심장의 전기 신호가 교란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부정맥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어지럽고 가슴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칼륨 수치가 정상의 2배 정도까지 올라가면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건강하게 먹으려고 열심히 먹었는데 그 토마토 때문에 심장이 멈춘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경험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성함은 김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실제 성함은 아니고 환자분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할머니는 올해 72세이신데요.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7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셨거든요. 김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등산을 좋아하셨습니다. 60대까지도 매주 산에 다니셨고 동네에서 등산 동호회 활동도 하셨습니다.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으셨고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김 할머니가 작년 건강검진에서 처음으로 이상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보다 약간 떨어져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김 할머니는 이 결과를 보고 굉장히 걱정이 되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신장에 문제가 있다니 당연히 불안하셨겠죠. 그래서 김 할머니는 더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건강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토마토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셨습니다. 토마토가 항암 효과가 있다. 노화를 막아준다. 심혈관 건강에 좋다. 이런 정보들이요.
김 할머니는 이 정보를 보고 토마토를 열심히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토마토 5개를 사서 믹서에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셨습니다. 신선한 토마토를 생으로 갈아서 드시는 게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아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처음 일주일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할머니는 더 열심히 토마토 주스를 드셨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큰 컵으로 한 잔씩 드셨습니다.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습니다. 3주째 되던 날, 김 할머니는 오랜만에 등산을 하러 가셨습니다. 동네 뒷산인데 평소에 김 할머니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없으셨습니다. 몇 걸음 못 가서 다리가 부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단숨에 올라갔을 산인데 중간에 몇 번이나 쉬어야 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떨어지나 보다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김 할머니는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이상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려고 하는데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손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젓가락을 쥐어도 자꾸 미끄러지고 반찬을 집어도 입에 가져가기 전에 떨어뜨리셨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것도 그냥 오늘 등산을 해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뿐만 아니라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쳤습니다. 그래도 김 할머니는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도로 병원에 가기에는 뭔가 대단한 증상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토마토 주스는 계속 드셨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건강식품을 더 열심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토마토 주스를 드신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밤, 김 할머니는 잠을 자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깨셨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심장이 뛰었다 안 뛰었다. 빨리 뛰었다 천천히 뛰었다. 마치 심장이 제멋대로 춤을 추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남편분이 급히 119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김 할머니를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심전도 검사를 해보니 심장 리듬이 심하게 불규칙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정상의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칼륨 수치를 낮추기 위한 약물을 투여하고 심장 리듬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약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응급투석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투석기를 통해 혈액에서 칼륨을 직접 걸러내는 치료입니다. 다행히 응급투석 후에 김 할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셨습니다. 심장 리듬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칼륨 수치도 서서히 내려왔습니다. 김 할머니는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신 후에 퇴원하셨습니다. 목숨은 건지신 겁니다. 제가 김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퇴원하시고 나서 외래 진료를 오셨을 때였습니다. 김 할머니는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토마토가 몸에 좋다고 해서 건강해지려고 먹은 건데요. 토마토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김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건강해지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토마토가 좋다는 정보를 보고 열심히 먹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의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문제는
김할머니의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장이라면 매일 토마토 5개에서 나오는 칼륨 정도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의 신장은 이미 기능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칼륨이 혈액에 점점 쌓인 것이고 결국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김할머니가 중간에 나타난 증상들을 무시하셨다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진 것, 손에 힘이 빠진 것,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했던 것, 이런 증상들이 모두 고칼륨 혈증의 초기 신호였습니다. 만약 이때 병원에 가셨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 칼륨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토마토 섭취를 중단하거나 줄이라는 조언을 받으셨을 테고 응급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그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 피로 탓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건강식품인 토마토를 더 열심히 드셨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더 챙겨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이 음식이 좋다더라, 저 음식이 몸에 좋다더라 하는 정보를 듣고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신의 건강 상태는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무작정 따라 하시는 분. 몸에서 이상 신호가 오는데도 그냥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김할머니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뿐만 아닙니다. 바나나도, 오렌지도, 시금치도, 감자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강력히 권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신장 기능 검사는 꼭 받으세요.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수치가 신장 기능을 나타냅니다. 이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칼륨이 많은 음식을 무작정 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토마토를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토마토가 그렇게 위험한 거면 그냥 안 먹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토마토는 여전히 훌륭한 식품입니다. 문제는 토마토가 아니라 토마토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토마토를 안전하게 먹으면서도 토마토의 모든 건강 효과를 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도 건강한 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는 습관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토마토를 드실 때 설탕을 뿌려서 드시는 분 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먹어와서 습관이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토마토의 신맛을 중화시키고 더 달콤하게 먹으려고 설탕을 뿌리는 거죠. 그런데 이 습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1은 티아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은 밥이나 빵이 에너지로 바뀌려면 비타민 B1이 있어야 합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피로감, 식욕 부진, 집중력 저하, 심하면 각기병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탕이 비타민 B1을 파괴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설탕이 체내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비타민 B1이 소모됩니다.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서 먹으면 토마토에 들어있던 비타민 B1이
설탕을 처리하는데 써버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 몸이 얻는 비타민 B1은 거의 없게 되는 거죠. 토마토를 먹었는데 비타민 B1의 혜택은 하나도 못 받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혈당이 자주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혈관에 손상이 생깁니다. 신장에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그물처럼 얽혀 있는데요. 혈당 때문에 이 미세 혈관들이 손상되면 신장 기능이 더 빨리 나빠집니다. 즉,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는 행위는 토마토의 영양소도 없애고 신장 건강도 해치는 이중으로 나쁜 습관인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영양학적 자살 행위라고 부릅니다. 건강해지려고 토마토를 먹으면서 설탕을 뿌리는 건 건강을 위해 한 발 전진하고 두 발 후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토마토의 신맛이 싫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깜짝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설탕 대신 소금을 약간만 뿌려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소금을 약간 뿌리면 토마토의 신맛이 줄어들고 오히려 토마토 본연의 단맛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맛의 대비 효과 때문입니다. 짠맛이 약간 들어가면 단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에 소금을 뿌려 먹으면 더 달게 느껴지는 것처럼 토마토에도 소금을 약간 뿌리면 더 달콤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소금은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C를 보호해 줍니다. 비타민 C는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하면 쉽게 산화됩니다. 토마토를 자르면 단면이 공기에 노출되면서 비타민 C가 파괴되기 시작하는데요. 소금이 이 산화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린 토마토는 비타민 C가 더 오래 보존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앞에서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칼륨과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작용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고 나트륨은 칼륨의 작용을 조절해 줍니다. 토마토에 소금을 약간 뿌려 먹으면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맞아서 세포가 더 안정적으로 기능합니다. 물론 소금도 과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토마토 4-5개에 소금 한두 꼬집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가락으로 집어서 살짝 뿌리는 정도요. 이 정도 양으로는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토마토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토마토를 익혀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생으로 먹으시죠. 샐러드에 넣거나 그냥 통으로 씹어 먹거나 김 할머니처럼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신선한 토마토를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다 흡수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토마토에 관해서는 이 상식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토마토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뭐라고 했죠? 리코펜입니다. 암세포를 죽이고 노화를 막고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그 리코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리코펜은 토마토의 세포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토마토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벽 안에 리코펜이 들어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 인간의 소화 시스템이 이 식물 세포벽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가 풀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건 소의 위장에 식물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와 미생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생으로 먹으면 리코펜의 대부분이 세포벽에 갇힌 채로 그냥 장을 통과해서 배출되어 버립니다. 실제로 흡수되는 리코펜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토마토를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파괴됩니다. 그러면 세포벽 안에 갇혀있던 리코펜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빠져나온 리코펜은 우리 몸이 훨씬 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토마토를 30분 정도 가열하면 리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생토마토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증가합니다. 5배입니다. 같은 양의 토마토를 먹어도 익혀 먹으면 5배 더 많은 리코펜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마토의 항암 효과, 항산화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바로 기름입니다. 리코펜은 지용성입니다. 물에는 안 녹고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코펜이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려면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토마토를 익힐 때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건강한 기름을 함께 넣어보세요. 토마토를 기름에 볶거나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 올리브 오일을 넉넉히 넣거나 이렇게 하면 리코펜이 기름에 녹아들어서 우리 몸이 훨씬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익히고 기름과 함께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생토마토의 10배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배입니다. 같은 토마토를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10배나 차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그러면 신장이 약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익혀 먹으면 리코펜은 더 많이 흡수되는데 칼륨은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를 익히면 칼륨도 줄어듭니다. 특히 토마토를 물에 데치면 칼륨이 물에 녹아서 빠져나갑니다. 토마토를 끓는 물에 10초에서 20초 정도만 살짝 데치세요. 이렇게 하면 껍질도 쉽게 벗겨지고 칼륨도 상당량이 물에 빠져나갑니다. 대충 30에서 40% 정도의 칼륨이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친 물은 버리시면 됩니다. 이 물에 칼륨이 녹아 있으니까요. 이렇게 데친 토마토를 기름에 볶거나 졸여서 드시면 리코펜은 최대로 흡수하면서 칼륨은 최소로 섭취하는 이상적인 방법이 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토마토의 건강 효과를 안전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실제로 만난 또 다른 환자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성함은 박 할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올해 80세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면 정말 80세가 맞나 싶습니다. 피부가 탱탱하고 윤기가 흐릅니다. 눈빛이 맑고 초롱초롱합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가볍게 달리기를 하십니다. 80세에 달리기를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박 할아버지의 신장 기능입니다. 신장 기능 검사를 해보면 50대 수준입니다. 80세인데 신장이 50대처럼 젊다는 겁니다. 저는 박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생활 습관을 여쭤봤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토마토였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처럼 생으로 갈아 드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항상 토마토를 익혀서 드셨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토마토 먹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토마토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팬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두르고 데친 토마토를 넣고 볶습니다. 여기에 마늘과 양파를 함께 볶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토마토 볶음을 만들어서 밥 반찬으로 드십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40년 넘게 해오신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맛있어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생 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가 더 고소하고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방법이 건강에도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거죠. 박 할아버지는 사실 젊었을 때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음식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토마토를 좋아하셨지만 신장에 부담이 될까봐 양을 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데쳐서
칼륨을 줄이고 기름에 볶아서 드셨습니다. 이런 노력을 40년간 꾸준히 하신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박 할아버지입니다. 80세에 50대의 신장을 가지고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하시고 피부가 20년은 젊어 보이시고 박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저는 정말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합니다. 같은 토마토를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박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80세에도 젊은 신장, 탱탱한 피부, 넘치는 활력. 이게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토마토 먹는 방법만 바꿔도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박 할아버지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박 할아버지처럼 건강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제가 직접 읽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마토를 먹은 후에 해야 하는 아주 간단한 습관인데요. 이 습관 하나로 토마토의 영양소 흡수율을 더 높이고 신장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식후 3분 마사지입니다. 토마토를 드신 후에 편안하게 앉거나 누우세요. 그리고 두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듭니다. 손바닥이 따뜻해지면 그 손으로 배꼽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지르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쓸어주듯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3분 정도 해주세요. 3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깊고 천천히 호흡을 함께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배를 마사지하면 장의 연동 운동이 촉진됩니다. 장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음식물이 장벽과 더 많이 접촉하게 되고 그만큼 영양소 흡수가 잘 됩니다. 토마토에서 빠져나온 리코펜이 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흡수되는 거죠. 그리고 복부 마사지는 혈액 순환도 촉진합니다. 복부에 있는 장기들, 특히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집니다. 신장에 혈액이 잘 공급되면 신장 기능이 원활해지고 노폐물 배출도 잘 됩니다. 식후에 이 간단한 마사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 이 습관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확실히 소화도 잘 되고 컨디션도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특히 식후에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던 분들이 이 마사지를 하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 3분,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비밀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히 바쁜 현대인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바로 토마토 얼음입니다. 앞에서 토마토를 데쳐서 껍질 벗기고 기름에 볶아서 먹으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건강에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솔직히 매일 하기에는 좀 번거롭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기 한 몸 챙기기도 바쁜데 매번 토마토를 이렇게 조리해서 먹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토마토 얼음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어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토마토를 충분히 사오세요. 한 번에 1kg 정도 사시면 됩니다. 토마토를 깨끗이 씻고 꼭지 반대편에 칼로 열십자 모양으로 살짝 칼집을 내세요. 깊이 넣지 말고 껍질에만 살짝 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10초에서 20초 정도 넣었다가 바로 건져서 찬물에 담그세요. 이렇게 하면 껍질이 저절로 벗겨집니다. 아주 쉽게 손으로 벗길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토마토를 믹서기에 넣으세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한 스푼 정도 넣습니다. 소금도 아주 약간 한 꼬집 정도 넣으세요. 그리고 곱게 갈아주세요. 토마토가 완전히 카레처럼 될 때까지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냄비에 붓고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끓여주세요. 끓이면서 저어주시면 됩니다. 5분 정도 끓이면
토마토의 세포벽이 완전히 파괴되고 리코펜이 기름에 잘 녹아듭니다. 불을 끄고 식힌 다음 얼음틀에 부어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완전히 얼면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옮겨 담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둔 토마토 얼음은 냉동실에서 2, 3개월은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요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찌개 끓일 때 한두 알 넣으세요. 라면 끓일 때 한두 알 넣으세요. 카레 만들 때, 볶음밥 만들 때, 스파게티 만들 때, 뭘 요리하든 토마토 얼음 한두 알만 넣으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따로 토마토를 손질할 필요도 없고 요리하면서 그냥 냉동실에서 꺼내서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토마토의 모든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데쳐서 칼륨도 줄어있고 기름과 함께 끓여서 리코펜 흡수율도 최대로 높인 상태니까요. 저도 집에 토마토 얼음을 항상 만들어 둡니다. 아침에 급하게 라면 끓여 먹을 때도 토마토 얼음 2알 넣습니다. 저녁에 찌개 끓일 때도 넣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토마토를 정말 자주 그리고 꾸준히 먹게 됩니다. 귀찮아서 안 먹게 되는 일이 없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이 방법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녀분들이 한번 만들어 드리면 어르신들은 그냥 요리할 때 꺼내서 넣기만 하면 됩니다. 복잡한 조리 과정 없이도 토마토의 건강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토마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김치를 안 먹고는 못 살죠. 그런데 김치의 유일한 단점이 뭘까요? 바로 나트륨입니다. 김치는 소금에 절여서 만들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토마토가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토마토에 칼륨이 많다고 했죠.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김치를 드실 때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토마토의 칼륨이 김치의 나트륨을 중화시켜 줍니다. 물론 신장이 약한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분들도 앞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데친 토마토나 토마토 얼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칼륨이 상당량 빠져나가니까 신장의 부담은 줄이면서 나트륨 배출 효과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찌개나 국에 토마토 얼음을 넣으시면 맛도 좋아집니다. 토마토의 감칠맛이 더해져서 국물 맛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토마토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짠맛을 중화시켜서 덜 짜게 느껴지면서도 맛은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소금이나 간장을 덜 넣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카레에도 토마토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카레를 만들 때 토마토 얼음을 서너 알 넣어보세요. 카레의 맛이 한층 깊어지고 색깔도 더 예뻐집니다. 인도에서는 원래 카레에 토마토를 많이 넣습니다. 인도 요리 중에 치킨 티카 마살라 같은 요리를 보면 토마토 베이스 소스를 쓰는데 정말 맛있죠.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술 드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토마토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술을 마시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숙취의 주범입니다. 두통, 메스꺼움, 피로감 이런 증상들이 다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특히 비타민 C와 구연산이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토마토에 수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탈수를 해소하는 데도 좋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 따뜻한 토마토 수프를 드시면 숙취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토마토 수프 만드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토마토 얼음 서너 알을 냄비에 넣고 물을 조금 붓고 끓입니다. 끓으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기호에 따라 계란을 풀어 넣으셔도 됩니다. 이게 숙취 해소에 정말 좋습니다. 술 드시는 분들, 특히 자주 드시는 분들은 토마토 얼음을 꼭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토마토를 고르는 방법과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리법을 알아도 토마토 자체가 좋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좋은 토마토를 골라야 리코펜도 많이 들어있고 맛도 좋습니다. 좋은 토마토를 고르는 첫 번째 포인트는 색깔입니다. 토마토는 빨갛게 잘 익은 것을 고르세요. 리코펜은 토마토가 익으면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을수록 리코펜이 많습니다. 아직 덜 익어서 주황색이거나 노란빛이 도는 토마토는 리코펜 함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피해야 하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바로 녹색 토마토입니다. 덜 익은 녹색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솔라닌은 감자의 녹색 부분에도 있는 물질인데요. 이것을 많이 섭취하면 두통, 메스꺼움, 구토, 복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토마토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무게감입니다. 같은 크기라면 손에 들었을 때 더 무거운 토마토를 고르세요. 무거운 토마토가 수분도 많고 과육도 꽉 찬 겁니다. 들어봤을 때 가벼우면 속이 비어 있거나 수분이 빠진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토마토 꼭지 반대편, 그러니까 토마토의 바닥 부분을 보는 겁니다. 토마토 바닥을 보면 별 모양 같은 무늬가 있습니다. 이 별 모양이 선명하고 뚜렷한 토마토가 좋은 토마토입니다. 이 무늬가 선명하다는 것은 토마토가 잘 자랐다는 증거입니다.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건강하게 자란 토마토입니다. 자, 토마토를 샀으면 이제 보관을 잘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사오자마자 냉장고에 넣으시는데 이건 좋지 않습니다. 토마토는 원래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과일입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토마토 세포가 손상됩니다. 그러면 식감이 물렁물렁해지고 맛도 떨어지고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토마토는 상온에서 보관하세요.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만약 덜 익은 토마토라면 상온에 며칠 두면 자연스럽게 익습니다. 빨갛게 익은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토마토가 완전히 익었는데 바로 못 드시겠으면 그때 냉장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완전히 익은 토마토는 상온에 두면 금방 물러지니까요. 냉장고에 넣으면 숙성이 멈추고 며칠 더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가 너무 많아서 다 못 먹겠다 싶으시면 앞에서 알려드린 토마토 얼음을 만드세요. 신선할 때 바로 만들어서 냉동실에 보관해두면 오래오래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마토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분명히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덕분에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막고 심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토마토에는 칼륨도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똑똑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설탕은 절대 뿌리지 마세요. 소금을 약간 뿌리면 맛도 좋고 영양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토마토는 익혀서 드세요. 익히면 리코펜 흡수율이 5배 이상 올라갑니다. 셋째, 기름과 함께 드세요. 리코펜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잘 흡수됩니다. 넷째, 신장이 약한 분들은 토마토를 데쳐서 칼륨을 줄이세요. 다섯째, 토마토 얼음을 만들어 두면 편하게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잘 익은 빨간 토마토를 골라서 상온에서 보관하세요. 적정 섭취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에 큰 토마토 2개,
또는 방울토마토 1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리코펜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칼륨 과다 섭취는 피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보다 적게 그리고 반드시 데쳐서 드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양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김 할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토마토를 드셨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셨던 김 할머니.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토마토가 저를 죽이려 했어요.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김 할머니 같은 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지려는 선한 의도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토마토에 대한 올바른 정보, 토마토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최대한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토마토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에 관심 많은 친구나 동료,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중에 토마토를 열심히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그분들의 건강을, 어쩌면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건강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 받으세요. 특히 신장 기능 검사는 꼭 받으세요. 우리 신장은 조용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만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실천하실 수 있겠습니까? 토마토에 설탕 대신 소금 뿌리기, 토마토 익혀 먹기, 기름과 함께 먹기, 토마토 얼음 만들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토마토 익혀 먹겠습니다. 토마토 얼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께 이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다짐이든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응원의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에 도움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겁니다. 비싼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지 않고 일상적인 음식과 생활 습관만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의사로서 제가 아는 지식, 진료실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 없이 하나씩 시작하세요. 오늘은 토마토 익혀 먹기, 다음 주에는 토마토 얼음 만들기, 이렇게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박 할아버지도 40년에 걸쳐 꾸준히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해서 80세에 50대 신장을 갖게 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께 감사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